안녕하세요. 정광석입니다. 자, 우리 사전 강의 영상 총 20개, 지금 보여드린 이 인트로덕터리 영상 포함하면은 21개, 그 21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영상을 살펴보면 좀 쉽지 않은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또 아는 내용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영상을 가지고 우리는 감염 미생물학에 어떻게 연결시켜서 볼 것이냐, 요거를 또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봅시다. 우선 이 첫 번째 내용은 사실 인체 구조와 기능, 뭐 미생물학, 나중에 병태 생리학 뭐 등등 여러 가지 교과목에서 가장 기본되는 그런 물리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의 내용은 특별히 여기에만 연결시켜서 생각한다기보단 여러분들이 향후에 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탄탄히 갖추어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하고 이거 요 두 개가 한 세트로 묶여요. 세포의 구조와 세포가 하는 역할을 좀 이해하신 다음에 그 세포들이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서 혹은 활용해서 세포가 살아나가는지, 그 세포는 사람의 세포일 수도 있고요, 세균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얘하고 얘가 서로 뭐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계속 일으키게 되겠죠. 그 관계 안에서 얘는 얘대로 열심히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 사람은 사람대로 이 세균들을 억제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세포들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해서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약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돌연변이가 발생하면서 또 새로운 균이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세균 세포들이 또 물질을 만들어내는지, 또 사람 세포는 어떻게 그걸 방어하려고 또 물질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분자 생물학 기초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이번엔 색깔 좀 까만색으로 바꿔서 합시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우선 사람의 세포가 하나 있다 칩시다. 사람 세포가 요래 생겨갖고 핵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소포체가 주변에 이렇게 있고요. 이 근처에 막 리보솜이 잔뜩 붙어 있어요. 이런 점들이 리보솜이고, 그 다음에 이 주머니 같은 게 ER, 소포체입니다. 근데 리보솜이 붙어 있기 때문에 Rough Endoplasmic Reticulum에서 RER이라고 부르고요. 이 놈이 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골지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뭐 이제 소포 같은 거 떠다니겠죠. 뭐 이렇게 돼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있다고 칩시다. 요게 사람의 세포의 뭐그 개괄적인 그림이라고 그렸어요. 자, 그 다음 옆에 조그마한 눈에 안 보이는 정말 작은 세균들입니다. 이 세균들이 이제 피부에 찰과상을 통해서 들어왔다 칩시다. 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좀 지우고 요놈을 지워버리고요. 다시 그려볼게요. 요거는 피부 껍질이 있고요. 옆에 이런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또 있다고 쳐요. 이런 식으로. 이게 피부세포라 칩시다. 피부세포. 그 다음에 바깥쪽에 묻어있는 세균들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우리 사람의 세포는 핵이 있는 진핵세포, 그죠? 그 다음에 세균들은 핵이 없는 원핵세포라고 합니다. 이 원핵세포에 해당되는 세균들이 피부에 묻어 있을 때, 이게 원래 우리 피부에 그냥 평소에도 잘 붙어 있는 세균이라면 우리는 stationary bacteria, 정상 세균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피부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세균인데 내가 하필이면 더러운 걸 만져고 손에 뭐 균이 묻었다 쳐요. 그거 뭐 어쨌든 그렇게 균이 묻었는데 하필 잘못해갖고 상처가 나서 이렇게 찢어졌다 칩시다. 찢어지면 뭔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찢어지면 세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아요. 뭐 구멍이 생겼으니까 들어올 수 있겠죠? 세균의 침입이 발생합니다. 침입 발생했는데
이 들어온 세균이 우리 세포보다 사이즈가 훨씬 작아요. 그리고 찢어진 이 상처 때문에 이 세포가 터졌겠죠? 터지면은 요 세균이 이 안으로 침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지지 않은 세균이라 하더라도 물론 세균들이 터지지 않은 우리 피부의 세포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침입이 가능해요. 들어와서 세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일단 1번 따뜻하고요. 자, 기억하시나요? 세포 증식할 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원들, 세포의 증식을 제한하는 자원 중에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가 온도라고 했습니다. 세균이 밖에 살 때는 추워갖고 벌벌 떨며 살다가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면은 천국이에요. 36.5도. 그죠? 거기다가 이 세포 속에, 우리 진핵세포 속에는 다수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죠.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고. 또 pH도 적절하게 7 정도 유지돼요. 물론 일부 세균들은 pH가 낮은 곳에서 더 선호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보통 피부에 붙어 사는 이런 세균들 혹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서식한 세균들은 대체로 요 정도의 pH, 요거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0.5 내지 1 정도 범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들어오니까 pH 안정적이에요. 따뜻해요. 영양소 철철 넘쳐요. 심지어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쓰려고 만드는 ATP까지 둥둥 떠다녀. 세포 속에. 완전히 뭐 속된 표현은 논한 거예요. 이 세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나의 세균이 둘로 나뉘겠죠? 두 개의 세균이 또 둘로 나뉠 거예요. 그죠? 어떻게? 증식이라고 이제 어쨌든 세균 수가 늘어난 증식 현상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세포 속에 세균들이 잔뜩 들어가겠죠. 그죠? 들어가다 보면 이제 점점 공간이 비좁아지니까 처음에는 세균의 숫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공간 좁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영양소 고갈까지는 아니지만 영양소 부족해지고 하다 보면은 점점점 수가 증식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이렇게 일정 선에 머물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세균들이 세포를 뚫고 나와서 또 옆에 있는 건강한 세포를 또 감염시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피부의 우리 피부 세포들이 세균에 감염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세균이 지금 이 분열해 나간 이런 세균들이 분열할 때 하나의 세균이 둘로 나뉠 때 과연 얘가 갖고 있던 유전 물질 DNA가 있겠죠. 세균의 DNA. 이 DNA를 반 잘라서 줬을까요? 아니면은 두 배로 불려서 분열했을까요? 당연히 두 배 불려서 갔겠죠. 이런 것들이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DNA 복제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세균들이 이렇게 피부 속에서 막 살아요. 살고 있는데 우리 몸을 감염시킨 세균들이 뭐 이를테면은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우스라고 하는 황색 포도상 구균인데 그런 것이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내 피부에 붙어 있는 세균들은 황색 포도상 구균인데요. 그 포도상 구균들이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균 세포는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세균은 안 갖고 있는 놈일 수도 있어요. 이런 놈들이 이 상처를 통해서 한꺼번에 여러 개 유입되면 좀 낙서를 좀 지우고 합시다. 싹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있고 우리 피부 세포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우스가 많이 붙어 있는데 얘들은 항생제 내성이 없는 놈, 야 혼자서 있는 놈, 나머지도 없는 놈. 근데 여기 상처가 났어. 그래갖고 얘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없는 놈들끼리 이렇게 막 우리 피부 세포들을 감염시키면서 증식해 나가요. 항생제 내성이 있는 게 딱 한 세포밖에 없었는데 얘가 죽지 않고 감염을 시켰다. 얘도 나름 증식하겠죠? 자, 들어올 때 세균이 내성 없는 놈이 뭐 100개가 들어왔고 내성 있는 놈이 1개가 들어왔다. 이 상태로 계속 시간 지나면서 증식하다 보면 얘는 뭐 100만 개로 늘고 야는 뭐 한 10,000개로 뭐 1000개로 늘었다 칩시다. 이랬으면 이래 갖다 칩시다. 1000만이 아니고 1000개. 자, 이 상태에서 아이고 선생님 아파요. 제가 피부가 막 화농성이 돼갖고 좀 힘든데 약 좀 주세요 하고 약을 부어 넣었어요. 처리를 하고 먹기도 하고 하면은
항생제 내성이 없는 얘들은 싹 죽어 없어지겠죠. 근데 얘들은 어떨까? 그 항생제 내성이 있는 놈 1000마리는 살아남아요. 그러면 내 몸속에 감염시키고 있던 세균 중에서 감염 내성이 없는 세균들을 싹 죽어버리니까 이런 세포들은 결국 정상으로 다시 돌아올 건데, 내성 있는 세균에 감염된 요 세포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 자, 내 몸은 세균이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죠. 아직 이놈들이 남아있는 거야. 그럼 얘들이 쭉 그다음부터 이제 내 몸에서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오스는 항생된 내성을 갖고 있는 놈만 증식하게 되는 거예요. 요것이, 자, 항생된 내성 없는 놈 사이에 있는 놈을, 내성을 갖고 있는 놈이 태어난 이것이 바로 돌연변이이고요. 돌연변이가 자연 선택이 돼가지고, 뭐 이건 자연 선택이라고 좀 애매한데, 어쨌든 자연 선택이 돼가지고 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놈만 살아남게 되고, 걔가 내 몸에서 참고라면은 내 몸에 있는 이 피부 세포들은 전부 항생제 내성 갖고 있는 놈들에 의해서 감염될 겁니다. 그때 항생제 부으면 어떻게 될까? 치료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요것이 진화 영역에, 진화와 관련된 영상 설명할 때 말씀드린 자연 선택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내용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생제 내성이란 도대체 왜 생기느냐를 봅시다. 세균 한 마리가 있어요. 이 세균은 DNA가 핵이 아닌 그냥 세포질 안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세균은 막이 되게 얇고 한 겹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두 겹으로 된 세균도 간혹 있지만 거의 모든 세균들이 한 겹입니다. 외부에서 화학적 자극이 오면 얘들은 너무나 약한 나머지 죽어야 해요. 물리적 자극, 예를 들면 UV 같은 거, 자외선 혹은 엑스레이, 이런 거, 엑스레이가 뭐 자연 상태에 많지는 않지만 이런 강력한 빛과 파동과 입자할 때 말씀드린 그런 전자기파 같은 것들이 와서 때리면 얘들은 또 죽어야 해요. 뭐 굉장히 죽기 쉬워요. 뭐 좀 밈 중에 보면 개복치 같은 이런 것처럼 잘 죽는데, 잘 죽는 만큼 이 세균을 구성하고 있는 DNA 분자도 잘 망가져요. DNA가 훼손되거나 혹은 파괴되면, 파괴라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뭐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우리가 돌연변이 한다 했죠.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제 뭔 일이 생기느냐? 돌연변이를 복구시키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구시킨 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이 세균은 이 돌연변이를 그대로 갖고 살게 됩니다. 이게 치명적으로 세균을 죽이는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은 세균은 그냥 그 돌연변이를 갖고 살아요. 살다 보면은 이 돌연변이를 가진 DNA가 두 배로 불어갖고 이렇게 다음 세균들한테 넘겨주겠죠. 그러면 그 세균들은 결국 그 돌연변이를 가진 채로 개체군을 증식한다는 뜻이 되는 거지. 자, 이게 이제 여기서 하필이면 이 돌연변이가요, 어떤 뭐 예를 들면 염기서열이, 우리 그 분자생물학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DNA 염기서열이 AATGCA라고 하는 거 있는데, 하필이면 화학물질이나 UV 같은 이런 문제에 의해서 이 염기가 G가 C로 바뀌었다고 쳐요. 이렇게 점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할 때, 자, 우리가 DNA 염기 서열에서 염기 3개씩 묶어가지고 아미노산을 결정한다. 요거를 트리플릿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AAT라고 하는 염기가 이 세 개로 이루어진 염기쌍이 뭐 어떤 가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이 두 번째 염기쌍인 GCA는 나라고 하는 뭡니까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했을 때, 이 세균이 만들어내는 거는 아미노산 다음에 아미노산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게끔 하는 이런 단백질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사람 입장에서 재수가 되게 없는 거야. UV 같은 이런 물리적인 오류에 이런 것 때문에 돌연변이 생겨서 C로 바뀌었는데, CCA라고 하는 게 다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가져오게끔 하는, 이렇게 정보가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이 세균은 다음부터 만들어낸 단백질은 가 다음에 나가 아닌 다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오는 이런 단백질을 만들겠죠. 그런데 또 하필이면 다가 들어가니까, 다가 들어서 만들어지는 이 뭐 어떤 형태의 단백질이 하필이면 항생제의 내성을 일으키는 단백질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 항생제 내성이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생제 약품이 들어왔을 때 항생제 약품이 어떤 신호 전달 과정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것도 있고 세균을 살균시키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호 전달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이 항생제 약품을 비활성화시키는 단백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세균이 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NA에 돌연변이 생긴 거 이것이 mRNA로 전사가 되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mRNA가 T가 아니고 rRNA로 구성되어 있는 리보솜으로 들어간 다음 tRNA의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만들어진 단백질이 하필이면은 돌연변이 때문에 기존 단백질의 모양이 달라지면서 내성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분자생물학적 내용이 여러분들이 미생물학 공부를 하면서 좀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단편적인 수업 시간에도 다시 말씀드릴 그런 내용을 좀 예시를 들어 말씀드렸어요. 사전 영상 내용은 여러분들이 필수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면 미생물학 수업을 들으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의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면 저한테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고요. 필수로 보실 필요는 없으나 미생물학 수업에 적응을 빨리 하시려면 이 영상을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고 또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남은 방학 기간을 좀 잘 마무리 짓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